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에 한이 맺히신 분들 참 많으시죠? 이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애를 먹이는가 하면 내가 뭔가 문장을 좀 길게 폼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좀 써먹고 싶은데 왠지 자신이 없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에 관한 영상은 3편 정도로 나눠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첫 영상에서는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뭔지 뭐 하는 놈인지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체를 밝히는데 일단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해석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뭐 선행사니 관계사 절이니 접속사와 뭐 대명사의 역할을 하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3편 정도를 통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것을 낱낱이 밝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습득하시게 될 거고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겁을 안 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평생 힘들게 했던 관계대명사를 드디어 완벽하게 이해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완전하기 위해서 좀 빌드업이 좀 필요합니다. 겁먹으실 거 없어요. 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상당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나갈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평생의 한을 푸는 날인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우선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관계대명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외국인은요, 한국말을 이렇게 해요. 우리 사장님 월급도 안 줘요? 그 사람 나쁜 사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셔도 외국인이니까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한국말 배워서 저 정도는 하니까. 근데 만일에 중학교에 다니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이것은 돈이에요? 내가 오다 주었어요? 아빠 이거 김치야? 엄마가 이 김치 만들었어? 이렇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말을 하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죠. 얘가 언어 장애가 있나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엄마 이거 내가 주운 돈이에요? 아빠 이거 엄마가 만든 김치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저거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말을 저렇게 3-4살 아이가 하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아셔야 할 가장 큰 이유예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의욕이 생기시나요? 나도 영어 좀 세련되게 길게 해보자. 여러분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또 한국어 문장을 끄집어낼 것을 이미 예상하시죠? 맞아요. 근데 빌드업이 필요해서 드리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빌드업 과정을 거치시면 관계대명사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자, 차분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을 평생 괴롭힌 관계대명사를 이 영상 20-30분 보시면 해결되는 거니까 즐겁게 눈 동그랗게 뜨고 이쁘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아셨죠? 자, 관계대명사는요, 정말 우리 한국어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어에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우리 한국어와 완전히 다른 체계의 별종의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라는 이 말이 완전 낯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일단 겁부터 나요. 저놈은 또 뭐지? 영어는 왜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많지? 그렇게 불안하고 자신감 없는 마음으로 학교 선생님께 관계대명사에 대한 수업을 듣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를 이런 화면에 보시는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게 됩니다. 그죠? 아니 이게 뭐야? 벌써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역시 영어는 거지 같아. 뭐 이래? 정말 알 수가 없네. 뭐 이러면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야 할 대상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90%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신나게 재미있게 해도 힘들 판국에 짜증나고 화나고 겁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또 관계 부사가 나온다? 그럼 이제 영어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관계대명사도 무섭고 엄청 이것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거기에 또 뭐 관계 부사? 아니 또 보통 저 부사라는 말에는 격한 거부 반응들을 보이세요. 왜냐하면 부사 사실 사람들이 자세히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부사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영어를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나오면서 영어 포기했다.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가 한국어 문장을 예로 들면서 야, 관계대명사가 우리 한국어랑 원리가 똑같네.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불만이 안 생기실 거예요. 왜냐? 한국어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아씨 이게 뭐야 외워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그동안 관계대명사 미워하셨던 거 좀 미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문장이 있어요. 이것은 나무다. 내가 작년에 이 나무를 심었다. 1번 문장, 2번 문장이 있죠. 자, 앞에서 봤던 외국인 근로자 같은 문장이에요. 이것은 나무예요. 내가 작년에 이 나무 심었어요. 자, 이 두 문장을 이제 세련되게 한 문장으로 합칠 거예요. 어떻게 합칠 거냐? 이것은 삐리리리릭 나무다. 저기 빈칸 보이시죠? 삐리리리릭. 저기다가 2번 문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 나무라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해요. 이것이 나무인데 어떤 나무인지 2번 문장을 집어넣어서 수식할 거예요. 한국어는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명사 앞에서만 위치하니까 저렇게 나무라는 단어 앞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일단 문장을 통째로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것은 내가 작년에 이 나무를 심었다 나무이다. 문장이 정말 이상해졌죠. 괜찮은데 문장 괜찮은데 이런 분 안 계시죠? 분명히 문장이 뭔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근데 왜 엉망진창일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하는데 우린 한국어 원어민이니까 저 문장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게 왜 이상한 거지?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상하니까 이상하지 이놈아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1강부터 쭉 들으셨다면 저게 어디가 문제인지 아실 수 있어요. 자, 도전해보시고 싶은 분은 지금 영상 멈추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오류가 지금 현재 저 문장에 있습니다. 자, 첫째로 저 문장이 잘못된 점은 마침표는 하나인데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마침표 하나에 주어 동사가 두 개예요. 자, 주어 두 개. 자, 어떤 놈이죠? 이것은 나무이다 할 때 이것. 내가 심었다 할 때 내가 주어가 두 개예요. 동사 두 개 누구죠? 이것은 뭐뭐이다 할 때 이다. 그리고 내가 심었다 할 때 심었다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뭐이다는 한국어에서는 서술어라고 하지만 여기선 영어 문법대로 동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영문법 2강에서 영어든 우리말이든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 무조건 몇 개? 그쵸, 무조건 하나씩에만 해요. 근데 저긴 주어도 두 개, 동사도 두 개. 근데 마침표는 하나.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문장의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저 문장에서 지금 2번 문장은 뒤에 있는 나무라는 명사를 꾸며야 해요. 근데 우리 형용사 편에서 배웠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형용사밖에 없다고. 이거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는 놈이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오직 형용사뿐이다 그랬어요. 그럼 문장이 명사를 꾸밀 수 있냐? 안 되죠. 문장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문장은 그냥 문장인 거예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장이 형용사처럼 나무라는 명사를 꾸미려고 하니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지 역할이 아닌데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문장 확 빼버릴까요?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 말하듯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안 되고요. 저 문장을 우리말에 맞게 한번 고쳐볼게요. 뭐가 달라졌는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것은 내가 작년에 심은 나무이다. 이렇게 되겠죠? 깔끔해졌네, 문장이. 자, 근데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우선 첫째로요. 심었다라는 말이 심은으로 바뀌었어요. 동사 심었다가 심은이란 형용사 형태로 바뀌었어요. 아, 우리 한국어도 문장은 명사를 못 꾸미는구나. 그러니까 문장이 명사를 꾸미려면 형용사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심다가 심은으로 바뀐 거, 이 부분이 바로 문장을 형용사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 심다가 심은으로 바뀐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냐면 내가 작년에 이 나무를 심었다. 이거 주어 동사 있죠. 문장이죠. 근데 심다라는 동사를 심은이라는 형용사 형태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동사가 사라졌어. 심다가 없어지고 심은으로 바뀌었어. 뭐뭐다 이게 동사인데 심은 이렇게 바뀌었어. 동사가 없어. 그럼 이게 이제 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사가 없는데, 그죠? 더 이상 얘는 문장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원래 문장이었지만 이게
통째로 하나의 형용사 뭉치로 형용사 덩어리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두 가지가 해결돼요. 심다가 심은으로 바뀌는 바람에 첫째, 문장이 형용사 덩어리로 바뀌었고, 둘째, 동사가 사라지는 바람에 얘는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니까 마침표 하나에 문장 두 개가 공존하면 안 된다는 점도 해결됐어요. 맞죠? 저 심다가 심은으로 바뀐 거, 저 한 방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변화가 보이세요? 또 뭐가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잘 보세요. 그쵸? 이 나무를, 이 단어가 사라졌죠. 왜 사라졌을까요? 꾸밈을 받는 나무라는 단어와 중복이 돼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말도 영어도 단어가 중복이 돼. 똑같은 단어가 자꾸 나와. 그럼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거든요. 이것도 우리말과 영어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첫째, 한국어도 명사 수식은 오직 형용사만 할 수 있다. 우리 여태껏 형용사 1, 2, 3강 들으면서 배웠고요. 둘째, 문장은 형용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 형태로 변해야 한다. 즉 심다라는 단어가 심은으로 바뀐 이 부분이에요. 이러면서 문장이 형용사로 변했기에 마침표 하나에 두 문장이라는 문법적 오류도 자동으로 해결이 됐어요. 셋째, 꾸밈을 받는 명사와 중복되는 놈이 있다? 그거는 생략한다. 중복되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다, 번거롭다. 자,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사항이 뭘 막 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인가요? 까먹으셔도 돼요. 까먹어도 여러분들이 한국어 문장 아무거나 적당히 두 개 만들어서 해보시면 금방 또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습득도 잘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꼭 해보세요, 나중에. 자, 그럼 이제 저 세 가지를 제가 단순화시켜 볼 거예요. 문장이 명사를 수식하려면 문장에 형용사 표식을 붙여야지. 그치? 문장은 형용사가 아니니까 저는 형용사로 바뀌었어요 라는 표시를 붙여야 돼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심다가 심은으로 바뀐 거, 이게 문장이 형용사로 바뀌었다라는 표시죠. 두 번째, 중복되는 명사를 생략한다. 끝. 여태껏 저 한국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낸 거 이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한국어 예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관계대명사 활용 거의 99%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어 예시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이것은 김치다. 내 여동생이 이 김치를 만들었다. 자, 저 2번 문장이 1번 문장에 김치라는 명사를 꾸미게 해볼 거예요. 한국어는 무조건 앞에서 꾸미니까 2번 문장을 저 1번 문장에 김치 앞으로 확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 여동생이 이 김치를 만들었다, 김치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장을 한번 알맞게 고쳐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죠? 이것은 내 여동생이 만든 김치다. 이렇게 되셨죠? 만들었다가 만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하는 덕분에 문장이 형용사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문장이 아니에요. 마침표 하나에 문장 하나라는 조건도 이것 때문에 만족이 됐고, 또 이번에는 김치라는 단어가 중복이 되니까 이 김치를 생략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기, 한국어 편. 문장에 형용사로 변했다는 표시를 붙여라. 우리가 연습한 문장에서 심다가 심은으로 바뀌었고, 만들었다가 만든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수식받는 명사와 중복되는 놈은 생략해라. 되셨죠? 이 결론은 우리가 직접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 보고 끄집어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했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문장이 정상적으로 완성이 되지.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영어로 넘어가 볼 거예요. 영어의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첫째, 문장은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니까 길어요. 최소한 2단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영어에서는 명사를 꾸미려면 명사 뒤에 위치시켜야 돼요. 이건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형용사 편에서 계속 공부를 해왔던 내용이에요. 자, 다시. 문장은 명사 앞에서 꾸미나요? 뒤에서 꾸미나요? 예, 뒤에서 꾸며요. 가끔가다 혹시 앞에서 꾸미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왜 또 고민되세요? 절대로 없어요. 2단어 이상 엮인 형용사는 무조건 뒤에서 꾸민다. 이게 원칙이라고. 이거 어기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에 형용사로 변했다는 표식을 붙인다. 그죠? 이거 이상해요? 특이해요? 우리말도 저렇게 했잖아. 심다가 심은으로, 만들었다가 만든으로. 영어도 똑같아요. 그럼 영어에서는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기 위해 어떤 표식을 붙일까요?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시면 되고,
사람 아니야? 아, 그럼 which를 쓰시면 되고, 아, 몰라. 생각하기 귀찮아. 그럼 만병통치 that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영어에서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려면 문장이 형용사로 바뀌었어요 라는 표식을 붙여야 한다. 그 표식이 뭐다? 바로 관계대명사다.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 who, 아니면 which. 양쪽 다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만병통치 that. 안 믿어져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이따 보시고요. 두 번째 단계, 수식을 받는 명사와 중복되는 단어는 생략한다. 이거 한국어도 그랬잖아. 중복되는 단어 생략 안 하니까 말이 바보같이 돼갖고 생략했었지요? 영어도 똑같네. 뭐가 달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문장 형용사로 바꾸기 끝이에요. 허무하세요? 첫째, 수식받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이것만 우리말이랑 다른 거예요. 둘째, 형용사로 바꿀 문장 앞에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을 붙인다. 왜 앞에 붙이냐? 앞에 붙여야 아, 얘는 형용사로 바뀌었구나 하고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중복된 명사 생략. 아니, 끝이라니까. 지금 혹시 전화기 드시는 분 계세요? 112? 사기친다고? 자, 그럼 해봅시다. This is the tree. 이것은 나무다 라는 문장이에요. I planted this tree last year. 내가 planted. 여러분들 plant가 동사로 쓰면 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planted, 심었다. 뭘? this tree, 이 나무를 last year, 작년에. 자, 2번 문장이 1번 문장에 tree라는 명사를 꾸미게 해볼 거예요. 자, 첫째, 근데 이제 문장이 꾸밀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최소한 갖추고 있어서 두 단어 이상 길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tree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그쵸? 뒤로 가라고, 걷다 놓으라고 그냥 일단. 그럼 this is the tree. I planted this tree last year.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문장 문제가 있어요. 왜? This is 주어, 동사. I planted 주어, 동사. 마침표 하나에 문장 2개.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만 두면 틀린 문장이라고. 자, 이제 뒤에 있는 저 문장 형용사로 바꿔야죠. 나는 이제 형용사로 바뀝니다 라는 표식을 붙여야죠. 그게 뭐라고? 관계대명사. 근데 꾸밈을 받는 명사가 tree. 나무네, 나무. 사람 아니네. 그럼 which를 쓰시든가 생각하기 귀찮으면 that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 which나 that을 어디다 붙이라고? 그쵸? 2번 문장 형용사로 바뀔 문장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이제 형용사입니다라는 신호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This is the tree which I planted this tree last year.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뭐였지? 중복단어 생략. 그러면 뭘 생략해야 돼요? 뒤에 있는 this tree를 생략해버리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This is the tree. 이것은 나무다. Which I planted last year. 내가 작년에 심은 나무다. 끝이에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한 문장이 탄생한 거예요. 한국어도 영어도 똑같네.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똑같아? 1번 형용사 표시 붙여라. 영어는 그 표시가 그 문장 앞에 who, which, that 관계대명사 붙이면 된다고. 두 번째, 중복되는 명사 날려라. 끝이라니까.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말은 무조건 앞에서 꾸미는데 영어에서는 이 문장이 기니까, 문장은 두 단어 이상이니까 최소한 명사 뒤에서 꾸민다고.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자, 보세요. This is the tree. tree. 명사 나왔어. 나무라는 명사 나왔어. 근데 뒤에 which 떴어요. 관계대명사 떴어요. 관계대명사 뭐 하는 놈이라고?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는 거라고. 명사 뒤에 형용사가 왔다 이런 신호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앞에 명사 꾸미면 되지. 그죠? 자, this is the tree. 이것은 나무다. 근데 어떤 나무다? 내가 작년에 심은 나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실 거 하나. 자, 이 문장에서 본동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is가 본동사일까요? planted가 본동사일까요? 여러분들 which I planted last year 이 부분은요. 앞에 which가 붙는 바람에 통째로 이 문장이 그냥 하나의 형용사예요. 형용사 덩어리.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본동사 찾으시면 안 돼요. 본주어 찾으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안에는 본동사 찾는 거 아니에요. 저 안에서는.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본동사는 누구다? This is 할 때 is가 본동사예요. 되셨죠? 자, 해석하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tree, 명사 떴네. which, 관계대명사 떴네. 관계대명사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놈이지. 그럼 앞에 명사 꾸미면 되겠네. 이렇게 바로 독해에 응용하시면 돼요. 실컷 관계대명사 배워놓고 해석에는 써먹지도 못하고 이젠 그럴 일 없죠. 하나 더 해볼게요. This is 김치. 이것은 김치다.
My sister, 우리 여동생이 made, 만들었다. this 김치, 이 김치를 만들었다. 그죠? 2번 문장이 1번 문장에 김치를 꾸미도록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아까 그 방법 그대로 해보셔도 됩니다. 자, 해볼까요? 두 단어 이상인 문장이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 뒤에 놔야죠. 어디에 놔야 돼요? 김치 뒤에 놓으라고.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앞에 있는 김치를 꾸며주는 거야. 즉 형용사 역할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형용사 표시 붙여야죠. 김치는 사람이 아니네. 그럼 뭘 쓰면 될까? which나 that. 어디다가 붙이면 돼요? 그쵸? 바뀔 문장 맨 앞에 붙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which 붙여볼게요. This is 김치, which my sister made this 김치. 이렇게 됐네. 자, 두 번째 단계. 중복 단어 생략. 자, 누구예요? 중복 단어? 김치. this 김치 생략하면 되겠네. 그럼 최종 결과 어떻게 나와요? This is the kimchi which my sister made. 이렇게 나오고 끝이에요. 아니, 끝이라니까. 자, 근데 원문에는 없던 더 김치 할 때 더가 붙었죠? 그건요, 나중에 관사편 가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붙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테니까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제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본동사 찾아라, 본동사. This is가 본동사일까? My sister made 할 때 made가 본동사일까? 여러분들 made는요, which 이하에 있죠. which 이하는 하나의 거대한 형용사 덩어리라고. 그냥 한 뭉치예요. 저기서는 본주어, 본동사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럼 동사는 누구예요? is예요. 주어는 누구예요? this예요. 해석해볼까요? This is the kimchi. 이것이 그 김치다. 김치, 명사 다음에 which, 관계대명사 나왔네. 관계대명사 뭐하는 놈이라고?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문장 형용사로 바뀐 거니까 앞에 명사 꾸미면 되지. 김치인데 어떤 김치? which my sister, 내 여동생이 made, 만든 김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문장 두 개를 놓고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수식하는 원리를 배우려고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공부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분리된 두 문장을 결합시키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 회화에서 원어민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문장 두 개 놓고 명사 뒤에다가 which 시키고 관계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중복된 명사 생략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두 문장을 놓고 결합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즉시 만들어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두 문장 놓고 결합시키는 거 이거 어느 천년의 머릿속으로 하고 앉아있어. 그냥 그 한 문장을 내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에 대한 중간 정리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문장 앞에 위치해서 그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놈입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의 존재 이유예요. 두 번째, 중복된 명사는 생략한다. 자, 문장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불안해서 자, 연습을 더 시켜드려야죠. The boy was kind. 그 소녀는 친절했다. I met the boy yesterday. 자, I met, 내가 만났다. The boy, 그 소년을 yesterday, 어저께 만났다. 자, 2번 문장이 1번 문장에 the boy를 꾸미도록 형용사로 바꿔보실 거예요. 자, 어디에 위치시킨다고 일단? 수식받는 명사 뒤.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명사를 꾸밀 거니까 the boy 뒤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The boy, I met the boy yesterday was kind.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저 2번 문장은 아직 형용사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the boy, 앞에 있는 the boy를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럼 형용사로 바꿔야겠지. 형용사 표시 붙입니다. 사람이네. the boy, who 붙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The boy who I met the boy yesterday was kind.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했지? 중복된 단어 생략. 앞에 the boy 있고, 자, 해당 문장에도 the boy 있어요. 자, 뒤에 있는 the boy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영어만 그래요? 우리말도 그랬어요? 우리말도 그랬다니까 똑같다고. 그죠? 대신에 이거 중복되는 명사 날리라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저 the boy 저거 맨 앞에 있는 거 저거 날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형용사로 변해야 하는 문장 속 그 안에 있는 중복된 놈을 생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물은 뭐죠? The boy who I met yesterday was ki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자, 이 문장이 나왔는데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할게요. 안 되면 동사 찾아야지. 본동사 찾아야지. 본동사 누구일까요? met
얘가 본동사일까요? 아니죠. 왜? Who I met yesterday. 얘는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형용사 덩어리예요. 덩어리. 한 뭉치.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본동사 못 찾는다 그랬죠. 그러면 본동사는 뭐예요? was예요. was가 본동사니까 그 앞에 모조리 주어야. 그죠? 그러면 주어가 길어? 아이고 고민하지 마세요. 주어가 긴 거 딱 가려놓고 삐리릭 이렇게 하시라니까. 그럼 삐리릭 was kind. 삐리릭이 친절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삐리릭 부분을 보니까 the boy 명사 뒤에 who 이거 앞에 꾸며 the boy 소년인데 어떤 소년? who I met 내가 만난 소년. yesterday 어제. 자, 내가 어제 만난 그 소년이 was kind 뭐 했다? 친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관계대명사를 못 써갖고 나는 어제 공원에서 어떤 소년 만났어요. 그 소년 친절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촌스러운 영어가 되냐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관계사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놈이다. 그러니까 독해에서 문장을 읽다가 명사가 튀어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 which, then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고? 앞에 명사 꾸미라고. 두 번째, 그리고 중복된 명사는 생략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서비스라면은 관계대명사 이 안은 그냥 형용사 덩어리다. 이 안에 본주어 없다. 본동사 없다.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한다. 그러니까 긴 문장에서 동사를 찾을 때, 본동사를 찾을 때 관계대명사 절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는 본동사 찾지 않는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